안겼습니다. 자, 월요일 6시 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체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이란과 그리고 미국의 전쟁 이게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이제 개장에 앞서서 현대차를 보유하신 여러분들께서 투매를 일으키진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부분대는 사상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증시가 만일에 조정을 받았을 때 보통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신고가를 돌파한 대형주에 대한 부분 요걸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해야지. 만일에 여러분들이요 보유한 종목이요 요런 종목들 뭐 코스닥에 있는 이런 종목들 또는 요런 종목들을 보유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 항상 과거에도 시장의 조정 과정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하락에 오히려 조정은 같이 받을 수 있어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이 영상을 지켜보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댓글로는요. 자, 여러분들 분명히 현대차의 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돈벼락이라고 해서 댓글 한 번씩 꼭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작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주식 투자 진짜 잘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 삼성전자와 그리고 SK 하이닉스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잖아요. 이게 왜 우리가 이 두 종목을 편입을 했죠? 결국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어차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똑같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똑같다. 이 왜 똑같은 거냐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반도체 생산이죠.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결국 뭐예요?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죠? 반도체 가격이 폭등 나오면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죠. 영업이익에 대한 상향 조정.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현대차. 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이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뭐냐면 만일에 이제 내일부터 시장이 조정 나오게 되면 거꾸로 우리는 매수의 기회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도가 아니고. 그 이유가 잘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가 필요로 하는 산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자율, 주행,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로봇, 인공지능. 결국 막대한 반도체를 소모로 한다. 필요로 한다. 그리고 전력을 필요로 한다. 이게 결국 하나의 이꼬르 현상이 나오는 건 뭐죠? AI 시장의 발전 과정에서 결국은 뭐 우리가 이제 그 뭐 제미나이나 이런 거 이렇게 뭐 돌려보게 되면 뭐뭐뭐 알려줘라고 하면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필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많은 반도체의 연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자, 발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뭐 팔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머리가 더 중요할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인간이 이 뇌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서 뭐 이런 거. 어떤 사람은 발이 없으면 걸어 다니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손이 없으면 뭘 짚지 못한다. 이거잖아요.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왜? 본인이 본인이 하는 일, 본인이 하는 일에서 엄청난 이런 빠른 두뇌가 필요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머리가 더 중요하다고 할 거고, 뭔가 이제 뭐 이 짚고 하는 거, 그죠? 뭐 망치라든 이런 거가 중요한 사람들이야. 뭐 다른 것 떠나서 이 손이 더 중요하다고 할 거고, 팔은요. 걸어 다니는 이게 더 중요한 어떤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발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죠. 왜 그때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우리는 만일에 내일부터 시장이 조정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무엇이죠? 매수의 기회로 판단해야 되는 종목과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종목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 지금 6244포인트입니다. 그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사실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요거예요. 거래량을 줄이면서
지금 몇 거래일 동안에 상승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뭐냐면 거래대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은 지수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잘 보세요. 어떤 것만 움직였어요? 현대차,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리다 보니 거래대금이란 게 빈약하게 됐죠. 자, 잘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 투자 동향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금요일에 이렇게 엄청난 많은 물량을 팔고 선물이 뭐예요? 시장을 빠진다에 베팅하겠다라고 하는 외국인들의 27,652계약의 매도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거래대금이 그렇게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주가를 폭등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만일에 내일 이렇게 시장이 빠진다에 베팅했던 이 외국인들, 선물 매도를 했고 현물을 매도했던, 주식을 매도했던 이들이 다시 한 번 더 만일에 시장의 기회로 다가선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어떤 걸 살까요? 아래에 있는 걸 살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걸 살까요? 이렇게 살아있는 걸 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요. 지금 현대차와 삼성전자와는 좀 다른 변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최근 매도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주가는 올랐다. 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의 최근에 매도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주가는 올랐다. 그죠? 자, 그러면 현대차는요. 외국인들의 거꾸로 매수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올랐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일부분의 비중을 덜고 시장을 급락시키겠다에 배팅했던 세력들이라고 한다면 단숨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로 즉각적으로 끌어올리면서 하겠어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장은 유동성 장세고 예탁금이 110조 넘어가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대기 자금이 있으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저가 매수는 분명히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라고 한다면 비중을 축소하는 과정에 있었다가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에 진입했는데 일시적으로 시장이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 나오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공격적인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보유한 종목을 사겠어요? 아니면 팔았던 종목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겠어요? 그렇죠?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일에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투매를 일으키는 게 아닌 무엇을 할 수 있나? 매수의 기회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해된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시고요. 댓글로 돈벼락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맨 생활했고요. 자, 내일은요. 제가 8시부터 조금 이른 시간부터 여러분과 이제 라이브를 진행할 거예요. 조금 이따 라이브 링크 주소 남겨놓을 거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일 조정받는다라고 한다면 매수의 기회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영상을 제작했을 때 여러분들 영상 지켜보셨던 분들 한 요쯤이었을 건데 영상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1개월 전에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렸던 부분이었죠. 단독 입수 처음 보는 목표 주가네요. 결국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받을 수밖에 없고 공매도 사건 파산 사건 나올 수밖에 없다. 1개월 전에 영상을 했어요. 여기 댓글 가만히 보시게 되면 뭐라고 적혀있어요? 매도 금지. 매도 금지. 현대차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그죠? 자, 이때 영상 날짜를 보게 되면 1월 31일에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 좀 같이 보면서 내일에 대한 대응 전략도 다시 짜고요.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어떤 선물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10만 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50만 원 깨지지 않았습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까?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는요. 현대차의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다음 주 분명 반등할 수밖에 없는 현대차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 제가 썸네일에 단 것처럼 몇백만 원 갔을 때에 대한 평가액.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증권사에서는 80만 원짜리 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80만 원 갔을 때 여러분들의 평가액은 80만 현대차가 아닌 얼마? 200만 원 갔을 때에 대한 평가액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손에 얻고 계실 겁니다.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자,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자,
이때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이렇게 영상에 좀 여러분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오케이.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을 이끌어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 현대차를 지금 단순히 뭐죠?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더 오르지 못한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산업군을 4가지, 5가지 그리고 낙폭과 대주를 반등시킨 주역이기 때문에 주도 업종 내에서 주도주, 즉 얘가 가야만이 지금 뭐죠? 코스닥에 있는 로봇, 반도체 그리고요 2차 전지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대장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대차 흔들려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한 분이라도 더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라.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왜 이 영상 초반에 했던 말이 뭐예요? 로봇, 즉 현대차의 주가가 올라야만이 무엇이 오를 수 있다? 반도체 소부장들이 오를 수 있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로봇 관련주가 오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때 이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좀 보도록 할게요. 이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코스피 시장의 사상 신고가가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좀 이게 오늘 제가 이 컴퓨터를 바꾸느라 매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가 5,224포인트였죠. 보도록 할게요. 네, 실제로 현대차는 지금 오르지 못했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만 올렸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스피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더 주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24만 원짜리 보고서 나왔고 SK 하이닉스의 보고서가 140만 원짜리 나왔으니까 이 둘만 줄기차게 끌어올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될까? 그렇죠. 정확하시네요. 이게 뭐냐면 삼전 하이닉스가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얘 둘에 대한 부분만 가는 게 아니고 요 밑단에 있는 사위권이 누구예요? 삼성전자 우선주죠.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뭐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요 바로 밑에는 바이오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생각해 볼게요. 시가총액을 즉 코스피 시장을 상방으로 이끌기 위해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끌어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급격하게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될까? 얘는 배터리잖아요. 배터리는 왜 필요하죠? 과거에는 전기차 배터리였지만 지금 전기차가 계속 하향 국면에 들어섰죠. 그죠? 자, 테슬라도 전기차는 강화하지 않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강화하고 있죠. 즉 뭘까?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그죠? 휴머노이드의 뭐죠? 생산. 이 부분이 강화되어야만이 뭐죠? 배터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자, 박지성이라고 칩시다. 박지성이 있는데 현대차를 우리가 박지성으로 설명을 해야 돼. 그럼 얘네들은 뭐지? 뛰게 하는 심장이야. 그럼 생각해 볼게. 심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봐요. 박지성이라는 몸뚱아리가 없게 되면 심장? 그럼 박지성이 축구선수가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막대한 심장이 필요할까? 이해되셨어요? 중요한 건 뭘까? 바로 현대차가 올라야만이 지금 여기에 있는 2차 전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최근에 이해를 돕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영상 중간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르는 게 아닌 현대차가 올라야 된다.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를 끌어올려야 된다 했죠. 자,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현대차가 왜 올라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의 당위성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왜 여기서 이걸 올릴 수밖에 없다 했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가지고 시장을 이끌 수는 없다. 얘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트폴리오를.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쪽을 들어갔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물이 발생되죠? 결국은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시장이 조정 나올 때 다시 원위치에 오는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시장에 상장돼 있는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코스닥, 그죠? 그리고 코스피 이쪽을 보게 되면 일단 1번, 2번, 3번은 아직까지 현대차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로 넘어올 수 있을까? 아니잖아요. 박지성이냐? 그죠? 박지성. 자, 여러분들, 자, 축구 선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박지성을 영입을 해야 될까요? 만일에 축구가 뭐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중지가 됐어요. 그럼 축구 선수들이 좀 몸값이 내려갈 수 있잖아요. 누굴 영입을 해야죠?
박지성을 영입해야지. 그 밑단에 있는 선수들 영입하는 게 아니야. 시장이 하락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주도 업종 중에서 주를 편입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 내일부터는 시장이 조정 나오는 과정에서는 매수의 기회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때 여러분께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 현대차의 주가의 상승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일러드렸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이야기해드렸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과 같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볼게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1월 31일자의 중간쯤 영상에서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현대차를 매수의 기로 판단하되 하나의 전략 하나 구사하시는 건 어때요?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자, 좀만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리고 선물 하나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주 편입합시다. 로봇 중수용주도 편입합시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되는데 눌림에 우리가 신규 매수 타점, 추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뭘까? 밸류 체인을 이해하고 있는 거. 현대차의 주가의 방향성에 우리가 단순히 맞아요. 이렇게 현대오토모티브 아니에요? 이런 식의 결론 말고 이미 반영되지 않는 어떤 중소형주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게 무엇일까?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제가 아주 밑바닥부터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김창구 외에 제로원 엑셀레이터 투자. 이게 바로 현대의 날개를 달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현대차의 주가의 방향성은 어떻게 봐야 된다? 오케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눌림, 급락이 아니라도 치고 나가는 그림에 대한 제한성을 분명히 줄 거라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 그치. 실적이 증명한 SK 하이닉스가 급락을 한다는 게 아닌 악재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던 이걸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되고 거래 없는 주가 조정은 항상 허수의 주가 조정이 많았다는 거죠. 타이밍 잡아야 되고 우리는 현대차에 대한 밸류 체인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밸류 체인 방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자, 완빵으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포지션을 가져간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간다. 그죠? 산업의 사이클에 투자하는 거 커버해 드렸어요. 우리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무엇이죠? 그래, 반도체 쪽이 오른다고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들에 대한 부분을 미리 이렇게 공부하고 체크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대형주의 자리 잡음에 나는 중소형주인데 못 올랐어요 라는 기업들 미친 듯이 이거 뭐죠? 7, 80% 오른다는 거야. 그러면 자,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자료를 하나 첨부해 드렸어요. 바로 현대차 주가 전망. 그죠? 그리고 제 이름을 걸고 적었던 현대차 밸류체인 정리 탑3라고 해서 자료를 첨부해 드렸죠. 사실 아직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볼게요. 지금 우리가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야기 드리면서 방향성은 위로 봐라. 그러면서 리노공업 그리고요.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드렸잖아요. 같은 방향성. 우리는 현대차 여러분들이 지금 편입하지 못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내일부터 우리는 돈이 삼전과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에서 맞아요. 돈 빨아먹는 기기에 대한 부분이 급락을 하는 게 아니야. 일시적인 조정들을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과정에서 3등 시가총액 몸집 3등이었던 이 현대차로 돈이 몰려 들어올 수 있는 이 타이밍 요걸 잡아야 될 것 같아. 지금 거래량을 급격히 증가시켰기 때문에 단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진 않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뭐죠?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부분 때에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매수의 기로 판단하고 밸류 체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밸류 체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이 말씀을 드렸었죠. 로봇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이런 클로봇, 한국 PIM, 로봇 관련주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거의 뭐 한 7, 80%의 수익을 내신 분들이 꽤 많았었고요. 왜? 클로봇의 주가는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팍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아직 안 오른 중소형주를 편입해 보시라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화신과 SL 이게 뭐죠?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주죠. 그러다 보니 현대차의 주가 상승에 가장
완탑으로 이렇게 오를 수 있었죠. 물론 대표적으로 제가 과거에 첨부해드렸던 이 현대 오토웨이버의 주가도 올랐습니다만, 다만 이 종목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 상승보다는 조금은 약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자료에 첨부드렸던 이 SL, 그리고요 이 화신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추가 매수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라고 했던 분들에게 아주 유효한 전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일단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비중을, 맞아요, 더 늘리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자료를 다시 한번 더 첨부해 드리는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도 제가 이게 여러분께 자료집을 첨부해 드릴 때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화신 SL이라는 종목을 첨부해 드렸잖아요. 대략적으로 몇 프로 올랐죠? 60% 이상의 상승을 보였죠. 로봇 관련된 중소형주 하나 첨부해 드렸는데 한국 PIM이라는 종목이 몇 프로 올랐어요? 2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였죠. 자, 다시 한 번 더 자동차 부품주 쪽 그리고 로봇 관련된 바로 종목 하나, 현대차의 밸류체인, 현대차의 주가 상승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중소형주는 방향성만 제대로 잡히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오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도 똑같이 전략을 좀 제가 제시해 드렸던 부분이죠. 뭐 소부장 관련주를 공략해라, 이렇게. 자, 요 부분 자료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도 타점을 잡아드린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2월 26일 목요일 날 해드렸습니다. 주다장 교수입니다. 일단 현대차를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현재의 부근대의 매수 의견을 판단하도록 한다. 혹시나 여러분들 현대차 비중이 크신 분들은 자료집에 첨부해드린 화신, SL, 한국 PIM이라는 종목, 바로 현대차의 수혜주들을 편입해 보도록 하시죠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장이 조정받는다고 한다면 매도라고요,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고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2601-6681. 자, 저 개인 번호인데요, 현대라고 해서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 진행하는 링크 주소 이렇게 보내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이처럼 타점, 당장 내일이 잡히지 않을 수 있지만 아직 편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시장의 조정을 기회의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중이 꽤나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시장의 조정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 자동차 부품주 한 종목, 로봇 관련된 바로 이 종목 여러분들 꼭 공략하셔서 현대차 100만 원, 200만 원까지 갈 때 여러분들이 무엇이다? 흔들리지 않으시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꼭 내시는데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100%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10-2601-6681입니다. 자, 현대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구독자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돈벼락 얻는데 도움 드리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최근에도 다시 한번 커버리지를 도와드렸죠. 돈벼락이라고 해서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만일에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이 어떠한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 매도해야 된다?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일시적으로 이런 뭐 호르주 해협 관련된 부분에 이런 뭐 흥구석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S오일 이런 이제 유가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유가 관련주를 우리가 오른다에 베팅하면서 쫓아간다? 어차피 올라서 시작할 거라고. 이런 거를 추종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깜빡깜빡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오를 텐데 결국은 얘는 이미 반영이 되면서 위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이런 녀석을 쫓아가는 게 아닌 이런 애들이 일시적인 어떤, 그죠? 차익 물량이 나오고 이런 뭐 이란과의 어떤 코멘트, 트럼프의 입에서 코멘트가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바로 이 현대차에 대한 매수 타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만일에 조정 나온다고 한다면 주도 업종을 사야 된다고요? 아니면 밑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야 된다고요? 주도 업종. 그게 바로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보유하셨다고 한다면 뭘 산 거죠? 로봇을 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로봇 관련주들도 같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아직 오르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오른 뭐 제가 들었던 이런 뭐 한국 PIM 이런 걸 사자는 게 아니에요. 아직 시장은 로봇 시장에 대한 산업의 사이클이
실제로 열려 있고 이렇게 반영된 종목도 있고 이렇게 수혜주로 제시해드렸던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아직 아예 반영되지 않는 수혜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공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최소한 여러분들 이 자료만이라도 반드시 꼭 지금 맞아요. 연휴 사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010-2601-6681 현대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자료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불안해하신 거 지금 뭐 좀 줄어드셨나요? 예.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주도주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뭐죠? 맞아,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자, 올바른 길로 가게 되면요 지나고 보면 이렇게 수익이 나요. 근데 미수를 치거나 아니면 야 싸다 쌌으니까 시장 빠질 때 그래 요런 것들 아직 오르지 않은 것들 막 요런 것들 챙겨봐야 수익 안 난다니까요. 무조건 뭐 2차 전지를 사든 뭘 하든 바짝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조정을 받을 때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런 종목들이 오르기 위한 환경은 뭐죠? 바로 무엇이 되냐? 로봇이 된다. 왜? 자, 이런 애들이 오르긴 하잖아요. 근데 사상 신고가를 못 내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바로 이런 2차 전지를 주도하는 대형주, 바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바로 이 기업이 팍 치고 나가지 못하는 환경이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돌파하지 못하는 놈을 사야 될까요? 이미 돌파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될까요? 후자죠. 자, 이해되셨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고요. 영상 많이 제작하길 원한다 하더라도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는요. 돈벼락이라고 해서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교수였습니다. 내일 라이브 진행하니까 꼭 들어오세요. 현대라고 해서 여러분들 문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자료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문자로 타점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 진행할 링크 주소까지도 이렇게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